맹렬하게 달려드는 좀비 한 마리. 그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어린 시절 배운 호신술과 화장실에서 좀비들이 힘에 겨워 쓰러지던 장면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다. 생각은 길었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좀비의 왼쪽 다리를 미끄러지듯 걸었고 그 순간 녹상을 이용해 좀비를 굴러 떨어뜨렸다. 추운 공기 속에서도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이제 어떻게 하죠? 지수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나는 숨을 가다듬으며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그때 창고 안에서 밧줄과 긴 봉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계획이 있어. 나는 결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의 휴대폰을 이용해 윤서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긴장감 속에서도 윤서의 눈빛은 우리를 알아보는 듯했다. 휴대폰은 공중을 향해 날아가 윤서의 손에 안착했다. 문자로 계획을 전달한 후 윤서가 밧줄과 봉을 빠르게 연결하여 올려주었다. 혼란스러운 상황. 윤서의 운명은 이제 밧줄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 시간이 마치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각 초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길게 느껴졌다. 윤서가 떨어질까 줄이 끊길까 하는 끔찍한 상상이 마음속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기적처럼 윤서는 안전하게 강당의 옥상으로 올라왔고 우리 남매는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인 상봉을 했다. 서로를 꼭 끌어안는 그 순간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 평소에는 다투기 일쑤였지만 생사의 기로에서 윤서가 가장 먼저 떠올랐었다. 그러나 이 안도의 순간도 잠시, 아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윤서를 옥상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남학생이 아직 아래에 남아있었다. 그는 몸을 움직이려 애쓰며 끊임없이 도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다. 우리는 밧줄을 잡고 그를 위해 힘을 모았다. 하지만 남학생이 미끄러져 넘어진 그 순간 좀비들이 그를 발견하고 무리지어 달려들었다. 우리의 호흡은 더욱 가빠졌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빨리 올라와. 나의 목소리는 절기로 가득 찼다. 매 초가 생존과 절망 사이를 넘나드는 듯했다. 남학생의 몸집에 비해 작은 밧줄이 그의 생명줄이 되었다. 우리는 사투를 벌이며 밧줄을 잡아당겼고 그의 손이 옥상 가장자리를 잡는 순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남학생의 이름은 한성이라고 했다. 위기의 순간 가까운 곳에 있던 윤서의 팔을 무작정 끌고 창고에 들어왔다고. 나는 한성이에게 감사함을 건넸다. 따뜻한 순간이었지만 강당을 둘러싸고 있는 좀비들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꾸역꾸역 올라오려 길을 쓰는 모습도 보였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는 기대와 절망이 섞여 있었고 내가 내릴 결정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과학실로 가자. 내가 내뱉은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전략이었다. 분명 거기까지 가는 것조차 버거워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굳혔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생존을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숨을 죽인 채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창문 난간을 따라 이동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강렬한 한기가 우리를 휘감았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운 결단을 요구했다. 모두의 눈길이 내 등 뒤에 집중되어 있었다. 아래는 좀비로 가득 찬 운동장이었고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과학실로 가는 길, 지수의 제안대로 우수관을 타고 내려가기로 했다. 나는 가장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었기에 먼저 우수관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차가운 쇠가 내 손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 얼음처럼 차가운 촉감이었다. 잠시 미끄러지며 휘청거렸지만 과학실 창문 난간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가슴이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다행히 과학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복도에서 울리는 비명소리와는 별개로 이 부분은 비교적 평화로웠다. 하나둘 동료들도 무사히 우수관을 타고 내려왔다. 우리는 모두 숨을 크게 내쉬며 잠시의 안식을 누렸다. 그러나 이곳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곳일 뿐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생존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문부터 철저히 닫았다. 그리고 빛 한 점 들어오지 않게 커튼을 쳤다. 잠시 숨을 돌린 후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이제는 바깥의 기온보다 냉장고가 더 따뜻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과학실의 깊숙한 창고에서 발견한 장비들은 우리의 생존 도구가 되었다. 한성은 책상을 해체해 방패를 만들었고 윤서는 손재주를 발휘해 원시적인 석공을 만들었다. 나와 지수는 몽둥이를 선택했다. 우리가 찾아낸 두꺼운 외투는 큰 행운이었다. 사이즈는 크더라도 옷장에 4벌이나 있었으니 기적에 가까웠다. 팔을 책으로 둘둘 말아 보호하고 장갑을 끼자 매우 무장해 든든해졌다. 얇은 하복을 입고 있던 저온의 공포와 비교하면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나는 칠판에 학교 주변 지도를 대충 그리며 우리의 탈출 경로를 설명했다. 탈출의 열쇠는 학교 뒤로 이어진 뒷산이었지만 그곳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별관 복도를 통과해야 했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우리는 모두가 직면한 위험을 알면서도 결의를 다지는 수밖에는 없었다. 과학실을 조심스럽게 나선 우리는 복도로 향했다. 조명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어스름하고 낮은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발걸음은 최대한 가볍게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며 이동했다.
별관의 문턱을 넘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별관 복도는 예상대로 좀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비틀거리는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기괴하게 보였다. 한성이 선봉에 서서 방패로 길을 열었다. 윤서는 석공을 단단히 잡고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준비를 했다. 나와 지수는 몽둥이를 들고 그 뒤를 따랐다. 우리는 좀비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간혹 가까이 다가오는 좀비를 한성이가 방패로 밀쳐냈다. 심장 박동은 귀를 뚫을 듯 울렸고 차가운 공기는 폐를 태우는 듯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었다. 뒷산으로 향하는 문이 보였고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다. 문을 통과하는 순간 잠시의 안도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뒷산으로 가는 오르막길. 피투성이가 된 계단에서 좀비와 학생들이 와르르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